이제 중세국어 마지막 영상. 지난 시간에 영상 너무 길었지. 1시간을 다 들었으려나? 진짜 거짓말 안 하고 선생님은 30분에 내가 이 영상을 마무리를 지으리라 하고 영상을 찍었거든? 근데 찍고 나서 보니까 1시간인 거야. 정말 30분처럼 설명했는데 미안해. 너무 길었지? 너무 길면 중간에 끊었다가 다시 듣고 끊었다가 다시 듣고 해서 수업을 들어. 알았지? 그리고 이제 오늘 수업 시간 전에 선생님 당부 하나 더. 가만히 앉아서 내 강의를 구경하면 안 돼. 그러면 너네한테 도움이 하나도 안 될 뿐더러 의미가 없어. 그 구경을 할 거면 차라리 그 시간에 문제를 하나 더 푸는 게 나아. 그래서 꼭 강의를 듣고 나서 자기 스스로 확인하는 타임이 꼭 있어야 돼. 알았지, 얘들아? 자, 지난 시간에 우리 간단히 설명할게. 중세국어 문법 정리를 하면서 한글 창제 전에 우리의 글이 없었을 때 무엇을 썼느냐 보면서 여기에 있었던 아이고야 보면서 고유명사 표기법 그러면서 향찰, 이두, 구결 이거에 대해서 선생님이 설명을 했고 정말 중요한 거 이거는 선생님이 여기 만든 프린트로 잠깐 설명할게. 초성의 제자 원리, 중성의 제자 원리, 종성의 제자 원리에 대해 설명을 했어. 중세국어는 현대와 달리 총 세종대왕이 28개의 글자를 만들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초성의 제자 원리는 상형 그리고 가획이다 라고 이야기했고 중성의 제자 원리는 상형과 합성이라고 했고 합용자라고도 해요. 그리고 종성은 따로 만들지는 않았다. 그런데 종성에서 중요한 건 발음과 표기를 어떻게 했느냐 가 원칙이었는 그 원칙을 좀 알아두어야 한다라고 중세, 근대, 현대가 어떻게 달라졌는지 이야기했고 중성을 이야기하면서 중세 시대의 단모음과 이중모음 그리고 현대의 단모음과 이중모음 체계가 좀 다르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좀 이야기했고요. 이거 다 틀어져 버렸네 화면이. 그래서 이야기를 했고 그 다음에 글자 운용법도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검정고시 이거 잘 나와요. 한 번 더 확인을 하자면 검정고시에 이 어두자음군 얘는 잘 나옵니다. 그 다음 이어적기, 끊어적기 이것도 검정고시에서 잘 나와요. 그래서 잘 기억해주고 중세국어의 문법적 특징에는 모음조화 잘 지켜졌다는 거 이거 기억해주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오늘 수업할 내용에 이게 거의 다 들어가요. 그리고 성조 있었다는 거 높낮이에요. 그렇지만 현대는 소리의 길이의 차이가 있다는 거 이거 좀 기억해주고 뭐 히읗 종성 체언 이런 게 있었다. 또 그 교재를 보다 보면 히읗 종성 체언 말고 또 뭐가 있냐면 비읍 종성 브스 종성 체언인가 이래가지고 또 종성 체언이 하나 더 나와요. 근데 굳이 뭐 거기까지는 알 필요 없다. 그러니까 좀 이해해줘요. 자,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 교재로 하면 몇 페이지냐면 186페이지예요. 별거 아닌 것 같잖아. 그런데 진짜 중요해요. 시험에 거의 대부분 나오는 거. 요것에 대해서 좀 중세국어 문법적 특징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두 개 화면 이렇게 해놓고 이야기할게요. 자, 중세국어에서는 조사, 시제, 높임법, 그 다음에 의문문 이게 있는데 사실은 시제는 그렇게 시험에 잘 안 나와요. 그러니까 그냥 나오긴 나오는데 문장을 보면 너네가 보면 아 이건 그냥 과거구나 이건 과거 해상이구나 미래구나 현재구나 라고 느끼는 경우가 있고 과거 해상이 주어가 1인칭일 때랑 주어가 2, 3인칭일 때랑 좀 다른 거를 제외하고 현대국어랑 크게 다르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설명을 엄청 많이 하지는 않을 거고 좀 이것 좀 봐볼게요.
중세국어에서 조사는 주격조사, 시험 잘 나오는 게 주격조사, 관용격조사, 부사격조사, 접속조사가 있는데, 사실 접속조사도 이 형태, 지난 시간 생각이 안 났던 거, 이 형태의 형태로 지금처럼 나뉜다라는 거 빼고는 사실 비슷해요. 보세요. 주격조사는 이거는 좀 알아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검정고시에도 잘 나옵니다. 그리고 복격조사가 라고 나와 있는데, 혹시 복격조사가 뭔지 아나? 우리가 보어가 뭐야, 보어 얘들아? 되다, 아니다 앞에서 이나 가로 서술되어 있는 경우에 얘네들을 우리가 보어라고 하잖아. 그거를 복격조사라고 해요. 보어를 만드는 것. 그 다음에 서술격조사는 기본 형태가 이다잖아. 뭐뭐이다. 그치? 근데 그거랑 동일한 형태로 주격조사와 동일한 형태의 변화 양상을 복격조사와 서술격조사도 가지고 있다고 기억해주면 돼. 그래서 주격조사 하나 알면 복격조사와 서술격조사 형태도 알 수 있어요. 주격조사는 지금은 현대는 여기 보세요. 지금 현대는 이와 가의 이 형태로 나타나요. 그렇지? 근데 중세국어에서는 이 세 가지 형태로 나타납니다. 이, 짝대기 2, 그 다음에 이거는 뭐냐면 확대해보면 뻥이에요. 없어요. 공이에요. 공. 그치? 이걸로 나타나. 첫 번째, 2로 끝나는 경우는 자음으로 끝나는 체언 뒤에 쓰입니다. 사람이, 자음 뭘로 끝났어, 이거? 미음으로 끝났지. 그치? 미음으로 끝나서 얘는 이가 붙어요. 그런데 이어적기 됐잖아. 선생님이 뒤에 앞에 초성의 이응은 뻥이응이라 그랬잖아. 그래서 이어적기가 됐잖아. 그래서 얘가 넘어간 거예요. 사람이 하고. 사람이 하고 이렇게 넘어가서 사람이 이어적기 연서예요. 사람이 라고 돼 있고, 이거 설명했어요. 그 다음에 여기로 넘어가 볼게요. 이 뻥이응으로 넘어가 볼게. 얘는 모음이나, 그치? 우리 모음 이거 이예요. 중성 모음. 이 또는 반모음이, 이게 반모음이로 끝난 체언 뒤에서는 주격조사를 표시하지 않아요. 그런데 주격조사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보세요. 불휘잖아. 선생님이 중세국어 모음 되게 중요하다라고 했잖아. 보면 얘네들만 단모음이에요. 그치? 오와 우어만 단모음이야. 그치? 이게 지금 필기가 다 틀어졌어요. 이걸 이미지를 붙였더니 그래. 오와 우어만 단모음이고, 그러니까 이거 아래야 으, 이만 단모음, 오와 우 7개만 단모음이고 나머지는 다 이중모음이었단 말이야. 그치? 그럼 얘도 이중모음이겠지. 당연히. 이중모음 이 뒤이기 때문에 뻥이응이 붙은 거예요. 불휘라고 씁니다. 근데 해석할 때는 주격조사가 붙어있는 형태로 해석을 해요. 뿌리가. 그런데 발음은 해요. 불이 이렇게. 그래서 들으면 주격조사가 붙었구나 라고 발음을 해요. 선생님 이걸 먼저 설명을 한 거는 모음이나 반모음 이 계열로 끝난 체언 뒤에서는 안 쓰기로 했어. 그럼 나머지 이렇게 외우면 돼. 나머지 모음 뒤에서는, 모음으로 끝난 체언 뒤에서는 무조건 이 짝대기 이를 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나 같은 경우 얘 단모음이잖아. 오와 우어 4개 단모음이에요. 단모음 뒤에 얘를 쓰는 거야. 그래서 얘도 이어 쓴 거예요. 네. 근데 해석할 때는 내가로 해석을 해야 돼. 그치? 그 다음에 관형격 조사 쌤 좀 설명을 좀 해볼게요. 관형격 조사는 이렇게 외우면 돼. 일단 큰 틀에서 앞체언이 무정명사일 때는 시옷을 씁니다. 그럼 여기서 무정명사가 쌤 뭐예요? 라고 할 수 있잖아. 무정명사는 뭐냐면 생명이 없는 것. 그러니까 우리나라 문법에서 유정명사는 감정을 가질 수 있는 것. 그래서 사람이나 동물이에요. 그 다음에 무정명사는 감정을 가질 수 없는 것. 무생물이겠지. 얘네들은 무생물. 생물이 아닌 것. 근데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무정명사에는 식물도 포함입니다. 그 선생님이 예전에 그런 이야기 했었어.
문법에서는 식물을 무정명사로 봐요. 생명이 없는 애로 봐. 그런데 문학에서는 식물도 생명이 있는 걸로 보잖아. 풀 같은 경우에도 생명이 있는 애로 보잖아. 그치? 그래서 좀 범주가 다르다. 문법이랑 문학이랑. 요것만 좀 기억해 주세요. 자, 그러면 관형격 조사는 현대국어에서 의로 실현되잖아. 나의 책상, 영희의 책, 이런 식으로 소유격을 나타낼 때 의를 쓰잖아. 네, 앞체언이 무정명사일 때는 무조건 시옷입니다. 일단 이렇게 외워요. 앞체언이 무정명사일 때는 무조건 시옷이에요. 앞체언이 유정명사일 때는 이걸 기억해줘요. 현대국어에서 의를 쓰잖아. 선생님 앞에서 모음조화 중요하다 그랬어요. 음성 모음 뒤에서는 음성 모음이 뭐겠니? 땅, 그 다음에 우, 왼쪽에 있는 거 유, 여. 얘네들 뒤에서는 의가 쓰여요. 현대국어도 의가 쓰지? 그런데 양성 모음일 때는 아래아를 써요. 그래서 이 점 있는 애를 쓴다는 것은 형태만 다른 이 형태다라고 기억해 주세요. 큰 틀은 세 가지로 기억하면 돼. 아니, 두 가지로. 무정명사일 때는 무조건 시옷을 씁니다. 앞체언이 무정명사일 때, 앞체언이 유정명사일 때는 의를 써요. 현대국어랑 똑같은 의를 쓰는데 얘가 양성 모음이냐 음성 모음이냐에 따라서 애와 의의 형태로 다르게 된다. 근데 이거 기억하면 되겠지. 얘 자체가 양성 모음이잖아. 그치? 그러면 양성 모음 뒤에서는 아래에 있는 거 써. 음성 모음일 때는 아래 없는 거 써. 이렇게 외우면 돼요.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앞체언이 유정명사일 때는 우리 이거 쓰기로 했잖아. 그리고 무정명사일 땐 이거 쓰기로 했잖아. 그런데 유정명사이면서 높임의 대상일 때도 시옷을 써요. 그래서 예외인 얘가 중요한 거야. 그래서 얘 시험에 잘 나와요. 얘를 한번 볼게요. 아이고. 얘를 한번 볼게요. 나라의 말씀 할 때는 나라 더하기 시옷이에요. 나라는 무정이잖아. 나라의 말. 그 다음에 유정명사로 갈게요. 말의 향은 이거 향기 향자예요. 말 이거 이어적기 됐어요. 이어적기 됐어. 그래서 얘가 넘어간 거야. 그래서 말의 향기. 그치? 말은 유정명사잖아. 생명이 있는 동물이잖아. 그 다음에 최구라는 사람이에요. 최구. 근데 얘 어떻게 끝났어? 아래야 이게 뭘로 끝났어? 여기가 양성으로 끝났잖아. 그러니까 얘도 양성이 쓰인 거고. 최구 같은 경우에는 우 쓰였잖아. 구라는 음성 모음 쓰였잖아. 그래서 음성이 쓰인 거예요. 그래서 최구라는 사람의 집이라고 쓰였어. 근데 문제가 되는 게 이거예요. 세존이라는 게 누구냐면 부처를 일컫는 거예요. 세존이라는 높임, 이게 높임의 대상이잖아. 그치? 그러면 세존의 힘 할 때는 유정명사이면서 높임의 대상이기 때문에 시옷을 쓰는 겁니다. 오케이? 이해됐어요? 자, 관형격조사는 왜 설명하냐면 예외가 있어요. 우리 주격조사로 쓰인 얘 있잖아. 얘가 관형격조사로 사용되기도 해. 그러면 선생님 그러면 이거 어떻게 내가 찾냐? 그냥 이 얘를 외워버리는 게 가장 빨라요. 마침내 여기서 여기 쓰였거든요. 여기 쓰였어. 저 플러스 2예요. 마침내 저의 이게 부들이 뭐냐면 뜻을 이라는 뜻이야. 그럼 이걸 현대어 풀이를 하면 마침내 자기의 뜻을 이라는 현대어가 돼요. 여기서 자기의라는 관형격 조사로 쓰였잖아. 그래서 이가 원래는 주격 조사, 짝대기 이가 원래는 주격 조사인데 관형격 조사로 쓸 때도 있다. 예외가 있다. 라는 거를 좀 알아주면 좋겠어요. 이렇게 외우면 좀 더 편하겠지. 자, 그 다음에 목적격 조사로 가볼게요. 목적격 조사는 여기는 또 근데 목적격 조사가 없고 부사격 조사랑 접속격 조사가 있네요. 접속 조사가 있네요. 목적격 조사는 이렇게 생각하면 돼. 현대국어에서는 을과 를을 써요. 그치? 근데 이게 뭐에 따라 다른 거냐면
양성 모음 뒤, 그러니까 자음으로 끝나는 양성 모음 뒤에서는 아를 씁니다. 자음으로 끝나는 음성 모음 뒤에서는 을을 써. 얘 볼게요. 말싸움을 자음으로 끝났어. 미음이라는 자음으로 끝났는데 중성이 양성이잖아. 그러면 아를 씁니다. 자음으로 끝났어. 그런데 우리 의는 음성이잖아. 음성으로 끝났어. 그럼 을 써요. 그 다음에 모음으로 끝나는 양성 모음 뒤. 얘는 모음으로 끝났죠? 얘 근데 오른쪽이잖아. 양성이잖아. 이때는 라를 쓰고요. 모음으로 끝나는 음성 모음 선생님이 아래하고 왼쪽에 붙어 있으면 음성이라 그랬어? 그러면 음성 모음 뒤에서는 르를 씁니다. 근데 이거 전부 다 얘는 그치 님금을 하고 이어적기 미음이 넘어간 거고 말싸말 하고 이것도 미음이 넘어간 거예요. 어렵지는 않죠. 자 그러면 보세요. 주격조사, 복격조사, 서술격조사, 목적격조사, 관형격조사에 대해 선생님 설명을 한 거야. 다시 한번 반복을 할게요. 주격조사는 복격조사 되다 아니다 앞에 이가가 붙는 경우와 서술격조사 우리가 뭐뭐이다잖아. 뭐뭐이다잖아. 이걸로 끝날 때 주격조사와 동일한 양상으로 나타난다는 거. 자음으로 끝난 체언 뒤에서는 이, 모음이나 반모음 이로 끝난 체언 뒤에서는 쓰지 않아. 그렇지만 발음은 한다. 그리고 해석도 해요. 그리고 모음이나 반모음 이를 제외한 모든 모음으로 끝난 체언 뒤에서는 짝대기를 쓴다. 그런데 얘가 복덕조사랑 서술격조사 똑같아요. 서술격조사 어떻게 쓰이겠어 그러면? 뭐뭐이다. 뭐뭐 안 쓰겠지. 다만 쓰는 경우도 있고 뭐뭐 짝대기 다 요렇게만 쓰는 경우도 있겠지. 그치? 그 다음에 관형격조사 했어요. 현대국어 관형격조사는 뭐뭐의를 씁니다. 그렇지만 중세국어에서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눠져요. 앞체언이 무정명사일 때는 시옷, 유정명사일 때는 현대와 동일하게 의를 쓰는데 얘가 양성모음이냐 음성모음 뒤냐에 따라서 에와 의로 나눠진다는 거. 그치? 그런데 예외가 되는 게 있어. 유정명사면 의를 쓰기로 했는데 유정명사이면서 높임의 대상일 때는 시옷을 쓰자. 이렇게 약속하기로 했어요. 오케이? 이해됐지? 자, 그 다음 목적격 조사로 갑니다. 그래서 또 얘 관형격조사가 예외로 사용되는 경우 원래는 주격조사 형태로 쓰여야 되는 이가 짝대기 이가 관형격조사로 사용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건 차라리 얘를 외워라. 마침내 제 부들이 마침내 자기의 뜻을 이라는 관용격 조사로 쓰인다라고 외워라. 그 다음 목적격 조사는 현대국어 을룰이랑 기본 형태는 똑같아요. 그렇지만 자음으로 끝나는 양성 모음 뒤에서는 알, 자음으로 끝나는 음성 모음 뒤에서는 을, 모음으로 끝나는 양성 모음 뒤에서는 랄, 모음으로 끝나는 음성 모음 뒤에서는 르를 쓴다. 이거를 꼭 기억해 주라고. 알았지? 자,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부사격 조사. 잠깐만 부사격 조사는 책으로 볼게요. 부사격조사에서 우리 주격조사 했어요. 이거 주격조사를 여기에 있는 것보다 표로 얘를 보면서 외우는 게 훨씬 나을 거야. 관형격조사도 그렇고 부사격조사는 우리가 처소부사격조사가 있어. 집에 가다, 운동장에 있어 라고 할 때 그 애 있잖아. 현대에는 그것도 있어요. 에게. 이 편지가 누구에게, 그러니까 영희에게 갔으면 좋겠어 라고 하는 거 있지. 이런 걸 처소부사격조사라고 해요. 그런데 이게 보세요. 현대국어에서는 에게밖에 없는데 이 초소부사격 조사가 양성, 음성, 중성에 따라서 그냥 형태만 달라요. 그냥 기본형은 에예요. 그런데 양성이니까 오른쪽에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치? 오른쪽에 있고 오른쪽에 있어요. 얘는 중성이에요. 그래서 얘는 양성. 그다음에 얘는 왼쪽에 있어요. 얘는 중성이에요. 그래서 얘는 음성. 얘는 여의 같은 경우에는 중성모음으로 봅니다. 중성모음 뒤에요. 그 다음에 도구부사격조사가 있어요. 망치로 나무를 쪼갠다. 막 이런 거 있잖아. 계란으로 바위를 친다. 라고 하는 거. 도구로 쓰는 거. 현대국어에서는 의로로 쓰는데 기본형도 의로예요.
중세도 똑같아. 이건 별로 다르지 않아요. 자음으로 끝난 체언 뒤에서는 앞이 자음으로 끝났는데 중성 모음이 양성이냐 음성이냐에 따라서 아로 으로만 나뉠 뿐 똑같고, 모음으로 끝난 체언은 목적격 조사랑 똑같잖아요. 그냥 로를 바로 씁니다. 모음으로 끝난 체언 뒤나 또 리을 뒤에 쓴다는 거. 그래서 현대랑 많이 다르지 않는 건 시험에 잘 안 나와요. 굳이 낼 필요가 없어. 현대랑 많이 다르지 않은데 뭐하러 낼 거야. 그래서 부사격 조사하고 접속 조사는 생각보다 많이 안 나와요. 모음으로 끝난 체언 뒤 또는 리을 뒤에서는 와를 쓰고, 지금도 똑같잖아. 자음으로 끝난 체언 뒤에는 과를 쓰고, 현대와 똑같습니다. 와, 과를 쓴다는 거. 그 다음에 이거는 시제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 프린트에 없으니까 좀 볼게요. 중세국어에서 시간 표현 선언한 어록이 지금이랑 비슷해요. 현재일 때 우리 는 지금 쓰잖아. 먹고 있는 중이야. 이렇게 이런 거 쓰잖아. 그래서 너 이제 또 얘를 차라리 보세요. 너 이제라는 시간부사 썼잖아. 지금이란 현재. 너 이제 또 묻나다라고 했어. 너 지금 또 묻는구나라고. 그다음에 과거는 없습니다. 근데 하마라는 게 뭐냐면 벌써, 이미 라는 뜻이에요. 내 아비 하마 죽으니라가 무슨 너의 아빠가 벌써 죽었어 라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과거 회상이 가끔 하나 나오는데요. 주어가 1인칭일 때는 다를 쓰고 주어가 2, 3인칭일 때는 더를 씁니다. 내 보다니, 내가 보았다 라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전법을 조차 하더시니 이다. 근데 되게 특이하잖아. 이 과거 회상이 그 시제 선어말음이 앞에 쓰여요. 지금 같은 경우는 아버지께서 할머니를 보시었다라고, 지금 현대는 시제 선어말어미가 과거 해상보다 앞에 쓰이는데 중세에는 이것의 순서가 약간 바뀌어 있고 현재랑 비슷하게 쓰여요. 하더라. 지금 그렇잖아. 우리도 그러잖아. 너 그때 보니까 줄넘기 하던데? 라는 말 쓰잖아요. 그치? 근데 지금은 1인칭이든 2, 3인칭이든 상관없이 덜을 쓰지만 이때는 주어에 따라서 다르게 쓰였다는 거. 그 다음에 미래는 리를 씁니다. 물을 그려 기들이리나니라. 그러니까는 기다려라. 기다려라 라고 할 때 미래를 쓴다는 거. 그냥 요거는 알아놓으면 됩니다. 그 다음에 굉장히 시험에서 많이 나오는 거. 높임법 갑니다. 조사에 대해서는, 조사의 쓰임에 대해서는 사실 검고하고 최근에는 많이 안 나왔어요. 조사 쓰임이 최근에는 많이 안 나왔고, 수능에 최근에는 그 높임법이랑 의문문이 나왔었거든. 그 선생님은 솔직히 이제 그 조사하고 조사 나올 때 됐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검고에서 좋아해요. 조사 문제는. 좀 잘 기억해 주세요. 그 선생님이 중세랑 비교해서 정말 중요할 거야 라고 강조하고 또 강조했던, 드디어 높임법이 나옵니다. 그치? 선생님이 중요하다고 했지. 높임법 중요해요 라고 이야기했어요. 왜냐면 좋아합니다. 좋아한다고 했어. 자, 주체 높임법 갑니다. 주체는 누구를 높이는 거예요? 그치, 문장의 주어가 되는 성분을 높이는 거야. 그래서 현대국어에서는 주체 높임 뭐뭐로 4가지로 실현됐었어요. 주체를 높이는 주격조사, 깨서에서, 그 다음에 특수어, 접속사, 접속조사, 님, 그 다음에 선어말어미, 시, 그 다음에 특수어의, 그치, 특수어의로 4가지로 실현된다. 기본 그거 4가지 알아야 된다 그랬어요. 그런데 중세국어에서는 뭐만 보냐면 선어말어미만 봐요. 중세국어에서는 선어말어미만 비교한다는 거. 주체 높임은 모음 어미 앞에서, 자음 어미 앞에서는 시를 씁니다. 그래서 기본형을 시라고 생각하면 되고, 모음 어미 앞에서는 샤를 씁니다. 시샤, 서로 이 형태예요. 그 다음에 객체 높임법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도 썼어요. 현대국어에 없습니다. 현대국어에서는 객체 높임 선어말어미 실은 안 돼요. 이거 중요하다고 선생님 꼭 알아놓으라 그랬어. 얘네들이 형태가 삽, 잡, 반치음 삽이에요. 근데 쓰이는 환경이 있어요. 보면 어간의 끝소리, 어간은 용언의 활용 부분에서 변하지 않는 부분이라 그랬어. 먹다, 먹고, 먹으니에서 먹 부분.
어간의 끝소리가 기역, 비읍, 시옷, 히읗일 때는 삽을 씁니다. 어간의 끝소리가 디귿, 지읒, 치읓일 때는 잡을 써요. 어간의 끝소리가 모음이거나 니은, 리을, 미음일 때는 이 반치음 삽을 써. 그런데 문제가 있어. 여기서 하나 선생님 여기 있구나. 설명을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얘네들은 뭐냐면요. 얘네들은 어간의 끝소리에 따라서는 이게 기본형이에요. 그런데 뒤에 만약에 모음이 오는 경우에는 좀 크게 확대해서 선생님 써줄게요. 요렇게 되는 거거든. 우리가 이걸 뭐라 그러냐면 순경음이라 그래요. 순경음. 순경음이라고 앞에서 배웠어요. 이거를 지금 우리말로 풀으면 입술 가벼운 소리. 좀 더 가벼운 소리로 변하는데 뒤에 모음이 따라올 때. 그래서 이게 각각의 이 형태라는 것만 좀 알아두면 좋겠어요. 그래서 보세요. 얘 보면 돕다 라고 도우시고 라고 할 때는 밑에 끝이 마지막에 어간의 끝소리가 비읍으로 끝났잖아. 그러면 돕삽고를 쓰고, 그다음에 디귿일 때는 물으시고잖아. 묻잡고를 씁니다. 그 다음에 어간의 끝소리가 모음이나 니은, 리을, 미음일 때는 이 반치음을 써. 모음으로 끝났잖아. 그래서 반치음 얘로 쓴다는 거. 요거 좀 기억해 주세요. 근데 그리고 상대높임 선어말어미가 있는데 현대국어에서는 상대높임 선어말어미 없습니다. 상대높임 혹시 뭘로 실현됐는지 기억나는 사람? 기억나니? 그치, 종결어미로 실현돼요. 하십시오체, 하게체, 하오체, 헤라체, 헤여체, 해체, 그치? 요런 걸로 실현되잖아. 종결어미로 실현되잖아. 그런데 중세국어에서는 상대높임 선어말 어미가 있어요. 근데 그 현대국어는 하십시오체, 하게체, 헤라체, 하오체, 해체, 헤어체 5개, 4개인가? 5개? 6개? 이렇게 실현이 되지만 3개밖에 없어서 다 알 필요 없어요. 하쇼셔체일 때, 평서문일 때는 이, 의문형일 때는 잇, 그리고 명령형일 때는 뭐뭐 쇼셔 요렇게 쓰였다는 거. 그래서 그냥 기본형만 좀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상대높임법일 때는 있나니 있까 할 때, 있으십니까? 라고 할 때 있까 하고 의문형일 때 it을 쓰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그냥 좀 익숙하게 알아놓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의문문 갑니다. 아니야. 선어말하면 우리 그 문법 높임법에서 다시 한 번만 설명할게요. 항상 중요한 건 현대를 기본이에요. 선어만 어미만 비교합니다. 현대국어 높임법 실현되는 거 되게 많잖아. 4가지잖아. 그치? 뭐 조사도 있고 전미사도 있고 선어말 어미 있고 특수어이 있고 4개로 실현되는데 중세랑 비교할 때는 선어말 어미만 비교합니다. 주체높임 선어말 어미 현대국어에는 시로 실현됩니다. 그렇지만 중세국어에서는 시샤, 모음이나 자음이나에 따라서 실현된다는 거. 이 형태예요. 달라요. 객체높임 선어말 어미도 여러 가지로 실현되지만 현대국어에는 없어요. 그런데 중세국어에는 쓰이는 환경에 따라 다르지만 삽, 잡, 반치음, 삽 있다는 거. 그리고 얘네들이 뒤에 모음이 붙을 때는 입술 가벼운 소리, 순경음으로 표현돼서 형태 바뀐다. 이 형태 있다. 그거 기억해주고, 그 다음에 상대높임 선어말 어미는 현대국어에서는 종결 어미로 실현되기 때문에 선어말 어미 없어요. 그치? 선어말 어미 없는 거 객체높임, 상대높임이에요. 현대국어에 없어요. 그런데 중세국어에 있습니다. 평서형일 때 it, 이, 의문형일 때 it, 명령형일 때 쇼셔라는 선어말 어미로 실현된다는 거 기억하면 높임법 끝. 오케이, 됐지? 자, 의문문 갑니다. 선생님이 설명했어. 판정의문문과 설명의문문을 현대국어에서 설명했던 이유가 뭐냐면 판정의문문은 예, 아니오의 대답만 원해. 기억났어? 그 다음에 설명의문문은 의문사를 쓰게 돼 있어요.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왜 같은 의문사와 함께 더불어서 추가적인 설명을 요구하는 게 설명 의문문이야. 판정 의문문은 예, 아니오의 대답만 요구합니다. 그런데 얘는 중세국어에서는 뭐로 실현되냐면 보조사하고 종결 어미로 실현돼요. 보조사. 그 다음에 종결 어미. 보세요. 그런데 의문보조사 가나 아, 의문형 종결어미 가 아로 실현되고, 아니다,
가나 아로 실현되고 여기서는 가나 이거 잘못됐어요. 필기 잘못됐어. 큰일 날 뻔했다. 미안해. 프린트물 잘못됐다. 얘는 가 아니고 가여고 의문보조사 고오나 고요로 실현됩니다. 근데 이걸 이렇게 외우면 좋아요. 판정 의문문은 있잖아, 얘들아. 모음이 다 오른쪽으로 붙어 있어. 가아, 가녀. 그 다음에 얘는 모음이 그 자음 아래쪽으로 붙어. 고오, 고뇨. 이런 식으로. 선생님 설명 이해되나? 자음의 오른쪽에 붙는 것들은 판정 의문문입니다. 그치? 그다음에 자음의 아래쪽으로 중성들이 붙어 있는 거, 모음이 붙어 있는 애들은 설명 의문문 이렇게 외우면 좋겠어요. 이거 한번 이해해 볼게요. 이 딸이 너희 종가라고 돼 있어. 이거 무슨 말이냐면 이 딸이 너희의 종이냐? 라고 물어봤어. 그럼 뭐라고 대답해야 돼? 예, 종입니다. 아니요? 아닙니다. 이렇게 대답하면 되잖아. 그치? 그 다음에 여기도 보세요. 세존의 관형격 조사 유정명사이면서 높임이니까 시오 쓰였어요. 세존의 우에 또 다른 상자가 이거 주격조사 이 쓰였어요. 상자가 있나니까 세존의 위에 또 다른 더 높은 사람이 있습니까? 라고 물어봤어. 그럼 여기서 뭐라고 대답해야 돼? 가로 끝났잖아. 네, 있습니다. 아니요, 없습니다. 라고 대답하면 되잖아. 그치? 설명 의문 이해해 볼게요. 이 어떤 의문사 있어요. 이 어떤 사람이니? 사람 고 어떤 사람이니? 물어봤으면 설명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고 어떤 직위를 가지고 있으면 이런 거 설명을 해줘야 될 거 아니야. 이게 설명 의문문이에요. 그 다음에 이 예문 보면 태자가 주격조사 쓰였어요. 태자가 이제 여기 의문사 쓰였죠. 이제 아니 부사 쓰여 있고 어디 여기 의문사 쓰였죠. 이거 두 개 의문사예요. 어디 있나뇨? 태자가 지금 어디 있어? 물어봤잖아. 그럼 뭐라고 대답해야 돼? 네, 어디에 계십니다. 라고 대답하면 되잖아. 그치? 이게 설명 의문이에요. 그런데 의문문에서도 이게 예외가 있습니다. 판정 의문문 설명 의문일 때 자음의 오른쪽에 자음의 아래쪽에 이렇게만 하기로 했는데 2인칭일 때는 무조건 니은 다로 끝나요. 주어가 2인칭일 때. 내가 모르던다? 너 몰랐어? 라고 물어보는 거야. 주어가 2인칭이잖아. 여기 주격조사 붙어 있어요. 내가. 너가 몰랐어? 이거 던 뭐야? 과거 시제잖아. 그치? 너 몰랐었어? 라고 물어보는 거야. 그때는 니은다 쓰였다는 거 기억해 주세요. 이렇게 해서 문법적인 특징 끝납니다. 선생님 한번 총괄로 정리 한번 할게요. 프린트물로만 정리할게요. 주격조사는 항상 현대랑 비교 잘 안 해오세요. 현대국어 주격조사 이 가와 달리 자음으로 끝났냐, 모음이나 반모음 이로 끝난 체언뒤냐, 모음이 그러니까 그 외에 모음으로 쓰인 체언뒤냐에 따라서 각각 형태가 다르다는 거. 목적격 조사도 마찬가지예요. 자음으로 끝난 양성모음 뒤냐, 음성모음 뒤냐, 모음으로 끝난 양성 뒤냐, 음성 뒤냐에 따라서 형태 다르고, 관형격 조사 같은 경우에도 유정명사냐, 무정명사냐에 따라서 형태 다른데, 예외로 앞체언이 유정명사이면서 높임의 대상일 때 무정명사의 관형격 조사 시옷을 쓴다는 거 기억해 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높임법에서 가장 중요한 건 현대랑 비교하는 거. 높임법은 서너말 어미만 비교하면 돼요. 현대국어 서너말 어미, 주체높임 서너말 어미는 시밖에 없는데 중세에는 시샤 형태에 따라서 다르게 쓰인다는 거. 모음이냐 자음이냐. 근데 이거는 어미 앞에서예요. 그 다음에 객체높임은 현대국어 없습니다. 그렇지만 쓰이는 환경에 따라서 삽, 잡, 반침, 삽으로 쓰이고 뒤에 모음이 오는 경우에는 순경음, 비읍으로 바뀐다. 이 형태다라고 기억해주면 좋고 그 다음에 상대높임 서너말어미 현대국어에선 서너말어미 없이 종결어미로 실현되는데 하쇼쇼체에서 이잇 쇼셔로 쓰인다는 거. 그 다음에 중세국어의 문법적 특징에서 마지막은 의문문, 판정의문일 때는 초성의 오른쪽에 쓰인다. 가아 또는 가여로 쓰이고 설명의문일 때는 밑으로 쓰입니다. 고오, 고뇨로 쓰인다는 거. 그런데 얘도 예외가 있다. 주어가 2인칭일 때 2인칭 의문문일 때 무조건 끝이 니은 다로 끝난다. 그래서 내 모르던다 이거는 너
몰랐냐? 라고 물어보는 거지. 요거까지만 설명을 하면 사실 중세국어의 문법적 특징은 끝나고요. 이거를 설명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이것까지는 설명을 할게요. 자음에서 요것만 좀 기억을 해주면 좋겠어요. 자음에서 보세요. 순경음, 비읍, 반치음, 옛니은, 여린, 히읗 등이 사라지거나 다른 소리로 변하게 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얘네들이 사라지거나 다른 소리로 변하면서 현대국어의 불규칙이 만들어져요. 보세요. 순경은 비읍이 비음 울림소리예요. 입술 가벼운 소리라 그랬잖아. 근데 얘가 반모음, 오, 우의 형태로 바뀌어요. 그래서 우리 그거 혹시 기억나나? 그 비읍 불규칙 이런 거 배울 때 곱다, 곱고, 고운이 모음 뒤에 오면 얘네들이 비읍이 탈락해 라고 배우잖아. 사실은 그 이유가 뭐냐면 원래 얘네들이 비읍이 아니라 순경음 비읍이었어. 보세요. 고바였단 말이야. 그때 얘가 탈락해버리고 반모음 오나 우로 바뀌면서 고와가 돼버려. 그러니까 현대국어에서는 이 글자가 사라지면서 현대국어에서는 불규칙이 돼버리는 거지. 원래는 고바 이렇게 됐던 게. 보세요. 곱다 뒤에 모음이 아가 와요. 그러면 선생님 뭐라 그랬어? 얘가 모음이 오면 이 비읍이 이렇게 바뀌어. 그치? 근데 얘가 뻥이응이니까 이어적기 하면 얘가 요렇게 된단 말이야. 중세국어는 이렇게 썼어. 그런데 15세기 중반에 얘가 없어져 버렸어. 그러면서 얘가 오나 우로 바뀌면서 고와가 돼버리는 거지. 그래서 현대국어의 비읍불규칙이 되는 거야. 서울도 똑같아요. 셔불이 이 순경읍이었는데 모음 뒤에 쓰이니까 모음 앞에 쓰이니까 서울로 됐고 더위 같은 경우에 덥다, 덥고, 더우니잖아. 그치? 근데 얘가 모음 앞에서 순경으로 바뀌면서 얘가 나중에 탈락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비읍불규칙이 여기에서 왔다는 거. 그 다음에 반치음이 없어져요. 얘도 시옷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한숨, 한숨, 사실에는 뭐 시옷이 울림소리 때 시옷이 어떻게 울렸는지 모르겠는데 처섬 이랬나 봐. 그러다가 처음, 그다음에 아사도 아우 반치음이 사라집니다. 그 다음에 옛니응은 없어집니다. 이응과 옛니응이 달라요. 얘는 초성에 쓰였을 때 음가 없어요. 음가 없는 이응이야. 초성에 쓰였을 때. 종성에 쓰였을 때는 받침 이응일 때는 음가가 있어요. 그리고 얘는 음가가 있었어. 음가 있는 이응이었어. 그런데 얘가 없어져 버린 거야. 그러면서 얘는 종성으로 가게 돼요. 그래서 우리 있잖아. 보세요. 예를 들어 현대국어에서 앙 할 때 얘는 음가가 없어요. 종성일 때 얘만 음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 발음할 때 그 연음된다고 하잖아. 예를 들어서 뭐가 있을까? 우리가 이걸 있잖아. 이거 읽을 때 우리 발음하면 노마 이렇게 되잖아. 그치? 그게 얘가 음가가 없어서 그래. 음가가 없으니까 내 자리를 지킬 힘이 없잖아. 그러니까 그냥 다른 걸 쉽게 받아들여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어적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발음 날 때 얘가 사실은 큰 의미가 없는 거지. 그 다음에 여린 이읒 없어집니다. 얘는 히읗보다 여린 소리인데 15세기 중엽에 얘도 소실되었고 검고에 잘 나옵니다. 시옷계, 비읍계, 비읍, 시읍계 합영병서 있었다고 선생님이 앞에서도 설명했었는데 이거 기억나요? 이게 점점 된소리로 바뀌어요. 그래서 보세요. 부들이라고 했는데 뜻으로 바뀌고 비읍시 원래 쌀이 비읍시옷이었어요. 그래서 너네 그거 알아? 우리가 감자 같은 거 할 때는 햇감자라고 씁니다. 새로 나오는 감자. 근데 쌀이 새로 나오잖아? 그럼 햅쌀이라고 써.
그러게. 그렇지. 쌀이 원래 부살이었거든. 그래서 해 더하기 바살이었어. 그래서 얘가 해 바살 이렇게 쓰이다가 얘가 된 소리가 되잖아. 그래서 앞으로 얘가 넘어오면서 햅쌀로 쓰이는 거야. 여기서 오는 거야. 그래서 좀 잘 기억해 주세요. 그 다음에 때도 브스였어요. 부스개 합용명사였는데 된 소리로 바뀌어요. 그래서 때로 바뀐다는 거. 그 다음에 국외음화 잘 보세요. 시험에 잘 나옵니다. 국외음화는 특히 검정고시에도 잘 나와요. 국외음화가 얘들아 뭐야? 드트가 모음이나 반모음 이 앞에서 즈츠로 바뀌는 거. 그게 국외음화예요. 음운 변동 혹시 기억나니? 원래는 국외음화를 쓰지 않았어요. 처음에 훈민정음 창조할 때는 창제할 때 국외음화 안 써요. 적용 안 해요. 그래서 해가 지다를 해가 디다 이렇게 썼어. 국외음화 적용 안 했어요? 그러다가 16세기 앞에서 16세기에 잘 봐요. 이거를 백인의 지에서 보면 좋을 텐데 잠깐만 이거 백인의 지에서 한번 볼게. 국외음화 이거 좀 잠깐만 볼게요. 국외음화에서는 이거를 굳이 거기까지 설명할 필요 없겠다. 네, 여기까지만 할게요. 16세기에서는 어떻게 되냐면 모음이나 반모음이 지금이랑 똑같아요. 드트가 즈츠로 바뀌는 드가 모음이나 반모음 이 앞에서 즈츠로 바뀌어요. 잘 봐. 여기에서는. 그런데 18세기 이후에는 어떻게 되냐면 DT 음절이 여기 안에서 지치로 바뀌어버리는 거야. 음절 자체가 통으로 바뀌어버리는 거야. 그냥 그렇게만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아요. 뭐 자세하게 알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자, 그래서 처음에는 안 썼어요. 그래서 나는 네가 좋아할 때 교한 이렇게 썼단 말이야. 그러다가 이 요가 반모음이 되잖아. 이중모음이 되잖아. 반모음 이 앞에서 유가 되잖아. 잘 생각해봐요. 키위를 주게 되었어. 내가 현대국어에서는 얘 이중모음이에요. 반모음 이 앞에서 디귿이 조한으로 바뀝니다. 그 다음에 티다 같은 경우에는 티가 이 모음을 만나서 치다로 바뀌어요. 그 다음에 디키다 같은 경우에는 디키다가 지키다로 바뀌고 얘가 거센 소리 내기 해서 지키다라고 바뀌고 있다는 거 요거 좀 기억해 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보세요. 이나 반모음이라 그랬잖아. 그런데 얘 마디 같은 경우는 원래 이렇게 돼 있었단 말이야. 얘 같은 경우는 어때? 모음 이를 가지고 있는 거 디디다 이런 거 이런 것들 티끌 이런 것들은 왜 치끌 디지다 마지 이렇게 안 바뀌고 얘네들은 원래 모음 을을 가지고 있었어. 의 얘네 같은 경우는 의로 시작하는 거잖아. 얘 반모음이랑 만나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얘네들이랑 만나기 때문에 국외음화를 겪지 않는다는 거. 그 정도만 알고 있으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음절 끝소리의 디귿과 시읒의 구별은 선생님이 앞부분 여기에서 설명했어요. 디귿과 시옷 다르게 썼다. 표기도 다르게 하고 발음도 다르게 했다. 표기는 근대국어에서 표기는 시옷으로 해놓고 발음은 디귿으로 했다. 근데 현대국어에서는 모든 자음 표기는 가능하지만 발음을 디귿으로 한다.
요거 기억해주면 좋아요. 그 다음에 모음 변화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 얘요. 얘. 아래야. 아래야는 점점 없어집니다. 아래야가 없어지면서 보세요. 그 중세국어에서 우리가 7개였잖아. 아래야하고 그 다음에 이게 기본형이고 아래야, 이거 3개가 기본형이고 천지인. 그 다음에 오아, 우어, 요야, 유여 이렇게 만들었었잖아. 요야, 유여만 이중모음이었었잖아. 그랬는데 얘가 하나가 없어져 버린 거야. 그치? 얘 하나가 없어지면서 이 모음 조화가 깨집니다. 그래서 원래는 깡이잖아. 우리 현대국어에서 깡총이 맞아. 깡충이 맞아요. 얘가 양성이니까 깡총이 맞아요. 원래 모음 조화는. 그치? 그런데 우리 이것도 쓰잖아. 깡충. 얘 모음 조화 파괴된 거예요. 얘 양성이잖아. 얘 음성이잖아. 양음이 쓰였잖아. 그래서 이거 모음 조화 파괴된 얘예요. 그래서 이거 좀 잘 기억해주면 좋겠습니다. 아래아가 소실되면서 이게 순서가 있어요. 한번 시험에 모의고사에 나온 적 있어요. 첫 번째 16세기에는 둘째 음절 이하에서 은하, 오, 아로 바뀌어요. 그 다음에 첫째 음절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첫째 음절에 아도 아로 바뀌어요. 그래서 가살 같은 경우에는 얘가 첫 번째가 둘째 음절에 아가 으로 바뀌어요. 가을로 바뀌었다가 나중에 첫 번째 음절에 아래 아도 아로 바뀝니다. 그래서 가을로 된다는 거. 얘도 둘째 음절 바뀌었고 바람 같은 경우에는 바람으로 바뀌었다가 이 첫 번째는 나중에 바람으로 바뀌지. 그렇게 바뀐다는 거. 그 다음에 얘는 첫째 음절 변화. 그래서 아래아의 소실로 인해서 첫 음절에 얘가 얘로 변한 뒤 이중모음이던 애와 얘가 각각 단모음으로 바뀌었다는 거. 7개 제외하고 요야요여하고 나머지는 전부 다 이중모음이었어요. 중세국어. 그러다가 키위를 주게 되었어. 내가 하면서 단모음으로 바뀐다는 거. 그 다음에 얘도 단모음으로 바뀌었다는 거. 그래서 선생님 여기 4개 표시해놨었잖아. 여기 오른쪽에 보면 이거 지금 다 필기가 틀어졌는데 이거 4개 단모음으로 바뀌었다는 거 기억해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성조는 없어집니다. 성조 없어지고 길고 짧음만 남았다는 거. 요것만 좀 기억하면 좋겠어요. 이게 그 국외음화하고 모음조와 관련해 가지고 이게 어떻게 현대국어에 영향을 미치는지 얘가 하나씩 있는데 혹시 선생님이 추가적으로 설명할 수 있으면 추가적으로 더 설명을 해볼게요. 이렇게 해서 중세국어 끝납니다. 어휘의 변화가 있는데 어휘의 변화는 뭐냐면 그 고유어가 생기잖아. 그치? 그래서 한자어로 쓰던 게 그 고유어가 한자어로 교차되거나 한자어가 한글 그대로 표기되면서 뭐 이런 것이 생긴다는 거. 그러니까 외가 고유어였는데 산으로 쓰인다든지 가람이 고유어인데 강으로 쓰인다든지 슈룹이 옛날에 우산이었어요. 고유어였는데 한자인 우산으로 쓰인다든지 일단 뭐 외래어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뭐 붓, 상투, 배추 중국어고 검은말, 보라매, 수라 이거 전부 다 몽골어예요. 그 다음에 투머니 그 여진어래 두만강 할 때 그건가 봐. 두만강, 투먼. 그 다음에 뭐 서양 언어도 많이 들어왔었고 그 다음에 의미의 변화 가끔 한 번씩 검정고시에 나오기는 하는데 확대되는 경우가 있어요. 다리로 쓰이는 게 원래는 여기 보세요. 사람이나 몸통의 아랫부분에 붙어있는 거였는데 무생물, 뭐 책상다리, 돌다리 이런 걸로 쓰였고 영감 같은 경우에는 옛날에 높은 벼슬을 지닌 사람을 영감이라고 했는데 지금 나이든 일반 남자 노인 의미가 줄어들기도 해요. 짐승이었는데 그러니까 생물 전체를 가리키는 불교 용어였는데 사람을 제외한 동물. 사랑한다는 생각하다라는 뜻도 있는데 지금은 진짜 러브, 사랑하다만 남았고 놈, 계집은 진짜 일반적인 남자와 여자였는데 지금은 비하하는 말로 의미가 축소됐고 어리다는 게 의미가 아예 바뀌어버린 거. 어리다는 게 어리석다.
라는 뜻이었는데 그 세종어제 훈민정음에 나와요. 백성이 어리다 라는데 어리석다 라는 뜻이었다가 지금은 영, 진짜 영하다. 어여쁘다도 불쌍하다라는 뜻이었는데 지금은 예쁘다. 씩씩하다라는 게 장엄하다, 장식하다라는 뜻이었는데 지금은 진짜 말 그대로 씩씩하다, 건강하다 이런 의미로 쓰인다는 거. 그래서 그 우리나라 어휘가 변할 수밖에 없는 게 외세 침략도 많았고 외국과의 교류도 있을 수밖에 없고 그리고 시대에 따라서 언어는 변해요. 선생님 때는 짜장면이 비표준어였거든. 자장면으로만 배웠단 말이야. 근데 지금은 자장면도 표준어잖아. 짜장면, 자장면 둘 다 표준어로 인정해주잖아. 시간에 따라서 어휘는 변합니다. 이렇게 해서 중세국어까지 해서 문제가 다 끝나고 책이 어디까지 풀려져 있어야 되냐면 어머 이건 왜 뒤집어져 있니? 우리 책으로 치면 191페이지까지 풀면 문법 마무리될 것 같아요. 질문 있으면 카톡으로 보내고 오늘도 몇 분 했으려나? 30분 만에 끝내려고 했는데 또 1시간 나왔는지 모르겠다. 아무튼 화이팅! 고생했다.